우리 당의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당직자까지 포함한 27명이 기소된 건입니다. 자, 27명이 기소됐는데요. 기소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미안해했어요. 아 거꾸로. 왜 나도 기소됐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만. 그렇잖아요. 같이 싸웠는데 저 사람들만. 그럼 이게 죄스러워했어요. 저 사람들이 기소된 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나경원 대표가 원내대표였고요. 원내대표가 이게 기소가 되던 당시에 내가 원내대표고 내가 다 시켰어. 내 책임이니까 나만 기소해라고 했어요. 기억나네요. 네. 네.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 먼저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보다도 강하다. 책임감이 있다. 원내대표가 저렇게 발언할 수 있다는 거에서 용기를 갖는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러한 저지형 활동 등을 했기 때문에 5년 만에 문재인 정권에서 교체했다라는 자긍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비단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당직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당원들이 함께 길에서까지 싸웠던 건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공감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마치 개인 사건을 취소시켜달라는 청탁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개인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27명이 기소를 당했고요. 한 달에 한 번 재판을 받았어요. 무려 이번 달까지 하면 31번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건입니다. 네. 그러면 나경원 대표 혼자서 빠질 수도 없는 거니와 정부가 바뀌었으니 이것은 엄연히 정치 탄압이었고 정치 보복이니 이거는 기소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제언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지금 다른 동료들에 대한 배려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이번에 이 발언이 터졌을 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 야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 그만둔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어? 반대로 이게 감동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동했다. 예, 그럼 감동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일각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왜곡해서 마타도어를 한 것뿐이 안 됐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니까 물론 저도 이제 2019년 그 당시에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 정개특위 위원장 앞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고 취재를 했고 또 7층의 의원가 앞에서 어떻게 이 패스트트랙 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지를 이제 목격을 했지만 당원은 아니니까 이렇게 나경원 후보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 취소를 부탁인지 요청인지 뭔지 제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언급을 했다라는 게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긴 적절하죠. 하던데 그래요. 왜냐면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앵커님이 부당한 기소를 당한 거예요. 부당한 기소를 당했어요. 재판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나 재판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이든 누구든 검사 찾아가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거 기소 취소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내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통상 정권이 바뀌면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화해 모드로 가거나 아니면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게 명확하면 이건 취소하는 게 갈래예요. 예를 들어서 죄형을 받은 실형을 받은 김경수 같은 경우 물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나요? 복권시켰잖아요. 사면 복권시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판결이 이미 난 거는 사면 복권으로 이거를 돌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나지 않았다면 이게 기소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를테면 이렇게 따로 전화를 하거나 이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국민들 앞에 공소 취소에 대한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출석하거나 이거는 되게 공개적인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공개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도 협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공소 취소 관련해서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 협의가 안 일어났느냐 하나랑요. 31번이나 재판인데 왜 1심 판결도 안 났을까요? 아무 사건도 아닌데. 쉽잖아요. 판결하기가. 영상 다 있고. 근데 왜 재판부는 31번 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거 판결 안 내릴까요? 재판부에서도 지금 재판부로 넘어올 사건이 아닌 게 넘어온 거예요. 니네끼리 좀 알아서 해요 이거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거를 합의를 충분히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지금 합의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재명 사건 하나를 여기 껴넣었어요 민주당이. 기소 취소하면서 이재명 건 하나를 기소 취소해달라고 껴넣은 게 있어요. 껴넣기란 게 있어요. 이재명 사건을.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이걸 합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건 굉장히 공론화된 이야기인 게 민주당 의원도 4명이 기소된 상태예요. 여기에. 패스트트랙 사건에. 네, 패스트트랙 그렇죠. 사건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당 27명 민주당 4명 31명이 기소된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건만 다른 사건 이재명 사건을 병합시키지 않고 이건 충분히 기소를 정권 바꿨을 때 시킬 수 있는 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이렇게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맞죠? 하루 만에 사과 입장을 표명을 했고 제가 보기에 한동훈 후보가 역대로 사과한 거는 전 없죠.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과라는 걸 이제 처음 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감각적인 분이죠.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거 큰일 났다라고 빠르게 느끼신 것 같아요. 동물적 감각으로. 그러니까 이건 빠르게 사과가 나가야 된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사과문이 바로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과라는 부분은 얼만큼 이게 진정성이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본인에게는 정작 사과의 전화나 메시지가 없었다. 페이스북에 올린 게 다였다. 나경원 후보 본인한테 따로 이를테면 보통 사과한다 그러면 본인한테 먼저 사과 언급을 하고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거는 엄연하게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전체를 위해서 이거 지금 사실상 헌법 질서라든지요 입법 질서를 위한 거예요. 의회 질서를 위해서 재현한 부분을 마치 개인적인 청탁을 한 것처럼 이게 왜곡해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거에 대한 사과 당사자 본인에게 가장 1번이었어야죠. 근데 난 페북에 사과할 거 다 했습니다라고 홍보만 한 셈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게 진심 어린 사과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왜 도대체 사과의 당사자가 직접 의사 표현했던 영부인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었던 건지 영부인의 문자는 왜 본인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인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인지 사과라는 아주 작은 단어 하나예요. 이것조차도 이중적 잣대를 대선 안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사과 이후에 나경원 캠프에서는 그래 사과하셨으니까 좀 이쯤에서 묻고 가자라는 취지로 기자회견까지 준비를 하셨었다고 나경원 후보가 이제 밝히던데 사실 저희들은 물었어요. 대표님한테 직접 사과를 받으셨냐 그날만 해도. 근데 못 받으셨죠. 근데 이제 대표님은 계속해서 그 생각이 있으세요. 당내 선거. 당내 선거인데 좋게 가자. 네, 어느 선을 넘지 말자는 게 계속 있으셨어요. 이게 검증의 수위를 넘어가는 것까진 가지 말자. 검증은 당연히 일어나야죠. 전당대회를 또 다른 말로 검증대회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검증들은 들어가야겠죠. 이게 마타도어 선이 아니라면. 캠프에서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건의를 계속 하셨던 거군요. 그냥 넘어가면 진짜로 청탁한 사람이 되니까요. 명확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야죠. 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명확하게 짚는다는 게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그냥 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여론전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뭐 정말로 뭐 법적인 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방식도 있을 텐데 가장 확실한 거는 여기에서 당내 선거에서 법적 조치보다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게 개인적 청탁이었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명확하게 했느냐 하는 것인데 어제 분명히 또 한동훈 후보가 페이스북에 사과를 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실수를 했다라고도 말을 했어요. 근데 또 후반부에 가서 개인적 사건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도 원래 준비돼 있던 질문이 아니라 약간 흥분해서 또 이 질문이 또 나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질문은 아주 짧게 하고 넘어갈 거였는데 지금 이 질문이 길어져 버린 거예요.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넘어갈 네. 거리였는데 넘어갈 거리였는데 지금 대통령 끌어들이고 다시 또 개인적 사건이란 말이 나오니까 후보들이 지금 준비돼 있던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치고 나가져 버린 거예요. 더 주고받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네. 오늘 이후에도 공방이 좀 계속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사과를요. 네. 이거를 이 사건 패스트트랙 저지 사건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진심 담긴 사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어떻게 진심이라는 네. 게 어떻게 나름대로 아까 구구절절 썼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 이상의 어떻게 좀 진심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영부인의 문자를 보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 캠프 어떤 한동훈 후보 측의 얘기가 이제 많이 언급이 됐었죠 언론에. 네. 자,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아주 쉬운 단어예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앞에 말을 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하는 말이 결론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 외국어 아니에요. 한국인이면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부인이 결국 하려던 말은 사과하고 싶다거나 한동훈 위원장 뜻대로 따르겠다는 거구나. 이거 다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한동훈 위원장 페이스북 사과 보면요.
이렇고 저렇고 한 대 실수했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요. 명쾌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 진영이잖아요. 그러면 보수들이 그때 자유우파가 얼마나 이걸 치열하게 싸운지 제가 차라리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분명히 잘못된 법이라는 게 나왔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잘못된 법 맞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위선정당 나오고 이상한 변태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거 1,000억이나 들여서 만들고 매년 200억씩 쓰면서 자기들이 지금 공수처 못 믿어서 특검 가자고 하잖아요.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 우리 정권 바뀌기 전까지 기소된 사건 공수처에서 한 개인가 2개뿐이 없어요. 그럼 잘못된 기간 맞잖아요. 그 검수완박을 통해서 지금 수사 검거율 낮아지고 있잖아요. 잘못된 법 맞잖아요. 그럼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싸웠던 건인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당시에 보수의 적을 두지 않고 있어서 몰랐는데 이 정도로 치열하게 싸워왔던 역사가 있는지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와 당원분들 함께 싸우셨던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사과가 나올 때까지 남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계속 이슈가 될 수 있겠군요.